안녕하세요. 노경수입니다.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챕터 2 모집단과 표본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요. 표본 분포와 중심극한 정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표본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가 왜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표본 분포 하면은요. 표본에서 도출되는 통계량에 대한 확률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표본 통계량에 대한 확률 분포 여러 번 측정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일간의 통학 시간 각각 37분, 25분, 49분, 33분, 56분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자, 요 보면은 모집단 자체가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평균은 누구나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 있죠. 딱 보니까 40분이 나왔습니다. 40분. 자, 근데 이 모집단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표본을 2개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3개를 한번 추출해 보죠. 자, 2개를 추출하는 경우 이렇게 총 10가지가 나오네요. 모두 이렇게 한 번씩 다 추출을 경우의 수를 이렇게 따져봐도 되지만 그냥 우리 수학을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그냥 바로 이렇게 컨비네이션이라는 것들 이용해서 할 수 있죠. 5개 중에서 2개를 갖다 뽑아내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여기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하면은 10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3개의 를 추출하는 경우 각각 해보셔도 되지만 이것도 역시 똑같이 아까와 같이 조합을 이용을 해서 컨비네이션 해서 5에 3 하면은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역시 이것도 10 이렇게 10가지 각각 10가지씩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에 대한 걸렸던 시간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갖다 보니까 표본도 추출한 거죠. 이 표본 추출한 거에 대한 평균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우리가 x가 두 개를 추출을 했으니까 x2라고 할까요? 2라고 해놓고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로 표시가 된 거, 3개로 추출을 한 거 각각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x바에 3개 추출했으니까 3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평균 x2의 x바의 2, 그 다음에 x바 3 요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로 일단 좀 확인이 되시나요? 가장 낮은 치, 2개를 뽑았을 때 가장 낮은 치와 가장 높은 수치, 그 다음에 3개를 뽑았을 때 가장 낮은 점과 가장 높은 점을 보면 3개를 뽑았을 때 조금 더 작아지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네요.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서로 이제 오차를 보는 겁니다. 오차. 자, 여기서 오차는 뭐냐면 우리가 각각 지금 평균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표본 평균을 갖다 확인을 했었는데 이 전체에 대한 모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오차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가 우리가 갖다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역시 자, 이 오차는 2개를 갖다 추출을 했을 때 나오는 오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개를 추출을 했을 때 나오는 오차입니다. 각각을 모평균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갖다가 뺀 값이죠. 그 값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측정을 해 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표본이 2개 했을 때 평균 오차, 제일 높은 점과 낮은 점, 그 다음에 3개를 추출했을 때와 제일 높은 점과 낮은 점. 자, 모집단이 5개의 표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이지만 자, 2개를 추출을 했고 3개를 추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오차가 2개를 갖다 뽑았을 때보다 3개를 뽑았을 때가 이 간격이 더 줄어드는 걸 갖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본을 갖다가 추출을 했을 때 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다가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다면 점점 늘어난다면 우리가 어떤 모수를 만약에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정규 분포를 갖다 만들어서 모수 추정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미 확인하셨죠?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자, A반과 B반의 성적 그래프입니다.
A반과 B반. 자꾸 성적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느낌이 더 잘 오기 때문에 제가 이용하는 거니까 좀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A반과 B반의 성적 차이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막 어긋나는 부분도 많죠. 근데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할 때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를 딱 적용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뮤 A와 뮤 B 어떤 게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B에 해당하는 게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중심극한 정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표본의 개수는 많으면 좋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표본의 개수 많다라는 기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3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볼 때 보면은 30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고 사회과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변수를 갖다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표본이 많은, 한번 보세요. 이만큼이 모집단입니다. 표본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전체를 대표를 잘하겠습니까? 이만큼이 전체 대표를 잘하겠습니까? 표본으로서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했습니다. 이만큼까지. 자, 대표성은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에서는 될 수 있으면 표본의 개수를 충분히 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챕터 2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자, 역시 소통을 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시고, 물론 여러분들끼리 같이 소통을 하셔도 좋습니다. 통계학 때문에. 근데 항상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